잠깐만. 저 에어컨 나와 뒤에. 응. 계속. 자, 함수부터 해볼게 함수.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사실 중2 때랑 중3 때 1차 함수랑 2차 함수 같은 거를 배우면서 언어는 그러니까 받아들였을 건데 함수가 정확히 뭐냐면 x가 하나일 때 y가 오직 하나로 대응이 되는 친구를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x가 하나일 때 y가 두 개가 되면은 함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함수가 x축과 y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x가 만약에 이 친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y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또 x가 만약에 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y가 여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도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x가 여기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y도 여기밖에 없고 x가 여기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y도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만 두 개도 안 되고 0개도 안 되고 하나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친구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함수가 아니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친구가 있으면 얘는 x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y가 되는 값이 얘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x가 하나인데 y가 두 개가 되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거든. x 하나에 y가 하나 대응된다 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꺼주는 건데 얘가 함수라는 거는 이제 x에서 y로 하나하나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x가 어디에 속해 있냐 y가 어디에 속해 있냐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디로 결정이 되는지를 정역과 치역이라고 하거든. 정역, 공역, 치역. 이거를 살펴보면 지금 정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x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x가 또는 이제 x가 해당되는 값의 전체 범위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이라는 거는 y 값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거는 이제 선택된 y 값을 의미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고.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 알았죠? 자, 얘는 유진아 얘는 정역이 뭐야 그러면? x 안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다 정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 4가 정역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공역은 y값 전체를 의미하니까 여기서 공역은 1, 2, 3, 4, 5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를 대응을 시킨다라는 거는 x에서 화살표를 꺼가지고 y에 화살표를 이제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준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한번 마음대로 해보자고요. 이렇게 매칭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x가 1일 때는 y는 오로지 1로만 되고 x가 2면은 y는 3으로만 되고 x가 3이면은 y는 4로만 되고 x가 4면은 y가 4로만 되는 이런 함수가 있겠지. 얘는 그러면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근데 여기에서 치역은 선택된 y값이라 했잖아. 다시 말해서 화살표를 받은 y값만 치역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공역은 1, 2, 3, 4, 5지만 치역은 1, 3, 4가 되는 거라고. 알았죠? 보통 근데 문제를 풀면서 공역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긴 할 거고 웬만하면 정역, 치역으로 끝낼 건데 그래도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선택받은 애들만 치역이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함수가 지금 이것처럼 집합꼴로 나타나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대응시킨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자, 우리가 배운 1차 함수에서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치면은 자, 정역부터 구해볼게요. 이 친구의 정역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에서 생각을 할 때는 x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 얘가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해봐.
x에 들어갈 수 없는 값이 있니? x에 이수는 못 들어간다.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있어요, 없어요? 그치? 여기 x에 모든 수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친구의 정의역은 뭐라고 하냐면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알았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따질 때 허수라는 거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 선으로 보이지만 얘들이 점들이 무한히 이어진 친구란 말이야.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순서쌍과 좌표라는 단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냥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x, y라는 뭐 순서쌍 뭐 1, 2, 2, 4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 그러면 그 점들이 여러 개가 이어지면은 선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게 그래프인데 지금 그러면 이 그래프 좌표 평면에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좌표 평면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x축은 다시 말해서 x와 x값에 대한 수직선을 의미하고 y축은 y값에 대한 수직선을 의미하겠죠. 그럼 수직선이 대응되는 범위는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직선은 어디에서 대응돼? 무슨 값이 수직선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 실수범위란 말이야. 수직선은 뭐 루트 2나 루트 3 같은 무리수도 다 대응이 되는 친구예요. 중3 때 했잖아. y축, x축이 모두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함수를 좌표 평면에 놓았다라는 거는 함수뿐만 아니고 어떠한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놓았다라는 거는 나는 얘를 실수 범위에서만 보겠다는 거야. 알았죠? 애초에 허수를 좌표 평면에 넣을 수는 없잖아.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x가 지금 실수 전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 전체에서 x가 이제 실수 전체, 그러니까 수직선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 공역은 y값 전체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얘가 y축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역 역시 실수 전체라고 볼 수 있다고 해. 그 다음에 시력 봐봐. 얘는 쭉 올라가고 반대쪽으로 쭉 내려가잖아. 다시 말해서 y축의 모든 값이 대응이 되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취업도 역시 실수 전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나 더 2차 함수를 생각해 볼게.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 꼭지점 부분이 2라고 칠까하죠. 영진아, 얘는 정의역이 뭐야? 정의역이 뭐야? 그렇지, 얘도 실수 전체란 말이야. x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값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 함수가 또 y축이 있으니까 y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얘는 치역은 다르겠지. 얘 치역은 얼마인 것 같아? 치역이요? 선택된 y값이 치역이라 했잖아. 우리가 여기서 y값 중에 선택할 수 있는 y값은 뭐가 있어? 그렇지, 이 크거나 같은 거잖아. 꼭지점인데 2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의 치역은 이때는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이 이상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죠? 저 공역하고 치역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그냥 y값이냐 아니면은 선택되어 있는 y값이냐 이거 따지는 거야. 알겠죠? 이게 정의역 공역 치역입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는 뭐 당연한 거죠, 사실. 그냥 함수가 두 개가 같으면 돼. x를 넣었을 때 y값이 똑같이 나오면은 함수가 그냥 같은 함수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프 이거는 얘기했어요. x가 하나일 때 y가 오직 하나만 대응되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니까 그래프로 그려도 단어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자, 1세제 봅시다. 1세제. 함수의 뜻에서 보면은 두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y가 0, 1이 돼 있으면은 이 친구는 x값이 지금 마이너스 1, 0, 1로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치역은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프에 따라서 선택되는 친구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역은 여기서 0, 1, 2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x에서 y로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부터 x가 마이너스 x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화살표를 끄어서 여기에 대응이 되는 친구다. 몇이야 몇이야? 못 들은 부분 이따가 찍고 있었으니까 이거 검토가 생각하지. 다시 이 친구의 정역이 마이너스 0일이고 공역이 0일인데 지금 함수라는 거는 x에서 끄어서 y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를 받는 이 친구를 내가 y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로 가는 게 대응이 되나 안 되나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x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1로 대응이 될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0 넣으면은 얘도 마이너스 0이니까 0이고 0으로 대응이 될 거야. 근데 1이라는 친구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보다시피 0, 1, 2니까 마이너스 1이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화살표를 모두 쏘아야 일단은 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x가 하나일 때 y가 무조건 하나의 대응이 돼야 내가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1 같은 경우에 x가 1,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화살표를 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기울기라는 애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제가 되겠어? 어디? 네요. 어. 아니에요. 말을 못해. 아니 질문이 안 돼요. 동의 안 돼요? 뒤에 걸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x는 절대값 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러면 절대값 x는 어떻게 돼? 1이 되겠지. 1.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1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응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x가 0이면 절대값 씌워도 0이니까 0은 0으로 대응이 되는 거고, 자 1에서 절대값 씌우면 1이니까 1도 1로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기읍이랑 다르게 얘는 니은이라는 거는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로 대응이 된단 말이야. 화살표를 3개를 끌 수 있잖아.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고. 지금 근데 1이 2번 먹었잖아, 맞지? 1이 2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함수는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면 돼. 그냥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뒤에 바로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인 것도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함수라는 거는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로만 대응이 되는 친구를 그냥 끄면 돼. 정의역이 3개면은 화살표가 3개가 끄어져야 함수라는 거야. 되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2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2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0을 넣으면은 1로 대응이 돼 있고, 1 넣으면 2로 대응이 된단 말이야. 얘도 지금 정의역 마이너스 0, 1을 떼서 화살표가 하나씩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함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다 판단하면 되고, 그럼 이 친구는 함수가 아니겠지. 왜? 1을 대입을 하면은 얘는 3으로 화살표를 꺼줘야 되는데, 보다시피 여기 공역에 3이 없단 말이야. 얘는 화살표가 매칭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함수가 아닌 거고, 미음은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으로 가고, 0 넣으면 1로 가고, 1 넣으면 2로 가니까 얘도 매칭이 다 되잖아, 맞지?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연습 조금만 해보면은 금방 그 정리가 될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필수에드 2번 보면은, 자, 함수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다 해봤으니까 그냥 x에 어떤 거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친구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는 조건이 붙었다는 거야. 어떻게 x가 유리수일 때랑 x가 무리수일 때로 조건이 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내가 어떤 수를 넣었는데 그 수가 만약에 유리수면은 어디에 넣는다? 위의 식에 넣는다는 거야, x를.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무리수면은 조건을 무리수 때문에 얘 밑에 거에 x에 숫자를 넣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F3이라는 거는 3은 무슨 수야? 3은 유리수란 말이야. 그러면 유리수니까 위의 식에 x에 3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x에 3을 넣으면은 3 빼기 2니까 1 나오잖아. 그래서 F3의 값은 1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1은 무리수기 때문에 밑에 넣어야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 3 빼기를 여기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로 나오고, 그게 지금 빼기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1끼리 사라져서 루트 3이라고 답이 나오는 거.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정역, 공역, 치역 따질 때, 자, 함수의 치역이라는 거는 지금 정역은 1, 2, 3, 4, 5, 6이라고 나와 있어. 거기에서 매칭이 되는 친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fx가 지금 조건에 따라서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각각을 나눠줘야 돼. 위의 식에 넣을 수 있는 x는 성호가 어떤 거예요? 홀수. 그러니까 홀수니까 여기서. 1, 4, 5. 그치? 1, 3, 5는 위의 식에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짝수니까 밑에 식에는 2, 4, 6 넣어줘야겠지. 이렇게 넣었을 때 치역이라는 거는 선택된 y값이라 했죠. 그러니까 x가 1이면은 얘가 얼마야? x에 1 넣으면은 1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치역에 있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1이라는 게 선택이 되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화살표를 끄었으니까 지우면 되겠어.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치역은 일단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 넣으면은 얘는 6 빼기 1이니까 5 된단 말이야. 치역은 5가 될 거고, 5 넣으면 9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위의 식에서는 1, 5, 9라는 치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식에 2 넣으면은 0이 되고, 4 넣으면 마이너스 2 되고, 6 넣으면 마이너스 4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값이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치역이 지금 얘 집합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1, 5, 9 밑에 답처럼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그 월수금반 있고 화목금반 있는 거 알죠? 이거 특강. 그래서 이제 월수하고 화목 동안 진도 나갈 거고, 금요일에 다 같이 모이면 일괄적으로 질문 받을 거고, 다 월수 또는 화목에 배운 거를. 그래서 늦어도 이제 금요일 들어온 전까지는 숙제 다 해오세요. 제발 한 번에 몰아서 하려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제발.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아까 말했잖아. 함수의 형태가 굳이 같을 필요는 없어. 얘는 그 결과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랑 1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이 그냥 같으면은 얘는 저 정의역에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을 fx에 대입을 했어. 그러면은 뭐가 나오니? 봐봐. f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어디에 대응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대응이 되겠지. 그 다음에 1을 대입을 하면 얘는 a 플러스 b에 대응이 되더라고. 얘가 이제 f 함수라는 건데, 그 다음에 g 함수를 봐보면 g도 역시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대응되는지를 봤을 때 지금 g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2a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g에다가 1 넣으면은 2a 플러스 1 되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지금 f가 g랑 똑같다 했기 때문에 대응되는 값끼리가 모두 이거 두 개가 각자 같아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고. 되겠어. 그래서 얘랑 같다라고 넣으면은 여기서 3a 빼기 b가 있다라는 식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2a 플러스 1이랑 같다라고 넣으면은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 나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을 연립을 하면은 a가 1, b가 2 나오는 거지.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수의 지금 꼴이 다르더라도 결국에 정의역을 저렇게 한 덩을 줘줬잖아.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그러면은 그 결과값만 같으면은 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어야지. 그럼 만약에 이게 a, b가 저렇게 된다라고 해도
정의역이 애초에 마이너스 1하고 1이 아니야. 달라버리면은 얘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여기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아마 푸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 자, 이거 맨 처음에 했던 거. 함수의 그래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함수가 되려면은 x가 하나일 때 y가 오직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된다 했잖아. 태연아, 기억 함수 맞아? 맞죠? 이거 1참수잖아. 그러니까 x가 이 친구면은 y는 오로지 얘로만 대응되고 x가 여기면은 y는 얘로만 대응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 함수가 맞고. 영진아, 니은은 함수 맞아? 아니요. 니는 왜 아니에요? x가 만약 이 친구면은 y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단 말이야. y가 두 개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는 아닌 거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함수 맞아? 선호의 함수 맞아? 아니겠죠? 왜? 이 값에서는 두 개가 대응되니까 얘도 함수가 아니라고. 하나만 대응된다. 얘는 함수 맞아? 얘는 맞겠죠? x가 여기일 때 y가 얘, 뭐 여기일 때 여기, 여기일 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대응되기 때문에 리을은 함수가 맞다라고 그렇게 써야지.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공수 1에서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에 대해서는 배웠었는데 저번에 그 기말 직전에 동동부 직구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절대값 나오면은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약간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구간을 나누어서 그리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절대값 함수가 이거잖아. 절대값 x.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 x는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y가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로 나올 거야. x로 나올 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 이거 마이너스 x로 나오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내가 좌표평면상으로 옮겨봤을 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만 y는 x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y는 x가 원래 이 친구긴 한데 이 범위에서 얘를 쓴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빼고 이렇게만 그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넣잖아. 마이너스 x는 원래 이 친구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만 얘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 부분은 지우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근데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사실 전체 함수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은 그거는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친구도 절대값이 맞아? 음수인 친구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친구라서 음수라는 거는 이제 y값이 음수 다시 말해서 결과값 y값 그러니까 치역이 음수라는 거니까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위로 걷어 올린다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원래 y는 x라는 거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이런 그래프인데 얘를 밑에 있는 부분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친구잖아. 절대값이라는 거. 그래서 얘를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서 걷어 올린 이 함수가 절대값 x가 된다. 그래서 걷어 올린다는 거를 잘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1차 함수로 나오면은 그냥 그리는 게 조금 나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함수가 지금 고1 과정이 안 나올 텐데 만약에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는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수인 이 부분과 이 부분은 x축을 기준으로 위로 걷어 올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흰색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하면은 절대값 fx는 뭐라고? 절대값 fx는 이런 친구가 되는 거야. 밑에서 걷어 올린 거. 이거 이해했어? 되겠어? 그래서 절대값 나오면 걷어 올린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쳐봐. 만약에 이런 함수를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보자고 하지. 원래는 이거 범위 다 쪼개야 돼. 지금 이 친구가 양수 음수가 바뀌는 지점이 x가 0일 때고 얘는 2일 때고 얘는 3일 때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0하고 2 사이일 때 2랑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함수를 작성해서 그리면 되는데 사실 고1 때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얘가 어쨌든 다항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잖아. 절대값을 씌웠다고 해도. 그래서 고2 때 가면 배울 거야. 다항함수라는 거는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끊기는 부분이 없다는 거야. 쭉 이제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꺾인다라는 게 보일 거거든. 그래서 그 꺾이는 지점이 뭐였어? 얘랑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꺾이는 지점이었잖아. 아까 y는 절대값 x 얘도 0에서 이렇게 꺾이잖아. 되겠어요? 그래서 꺾이는 지점에 대해서 그냥 점을 찍어 놓고 그거를 점을 그냥 이어주기만 하면 그만이거든. 사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지금 x가 지금 0이면은 꺾이는 지점이 0, 2, 3이니까 x가 0일 때 값을 먼저 구해봐봐. 그러면 0을 넣으면은 얘가 2 더하기 6이니까 8되지. 여기에 0,8에서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에서 우리가 그리면은 2 더하기 0 더하기 2잖아. 4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2면은 여기가 4. 그래서 또 여기에 점을 찍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라면 3. 그러면 3 넣으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얼마니? 0이니까 맞지? 3 더하기 1 더하기 0 또 4잖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다 양수일 때 다 음수일 때로 그냥 바꿔주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고려를 안 한 게 다 그러니까 음수일 때랑 다 양수일 때 고려를 안 했잖아. 그래서 얘가 다 음수면은 마이너스 x 빼기 x 플러스 2 빼기 2x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돼서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떨어지는 친구고 그 다음에 다 양수일 때는 얘들이 부호가 아예 통째로 바뀌겠지. 그래서 4x 빼기 8이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함수가 떨어져 있지 않거든. 절대값을 걷어올린 거는. 생각을 해봐. 얘가 원래 뭐 이런 함수인데 절대값 했다고 해서 얘가 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불연속이래. 조금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지. 얘가 끊겨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구간만 딱 보고 점 찍은 다음에 그냥 손으로 이어주면은 그만이라는 거야. 이거 되겠니? 되겠어? 유전했어?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연습해보고 이거 지금 이 표 중에 위에 있는 거는 방금 내가 한 말이거든. 밑에서 걷어올린다는 거. 근데 두 번째에 있는 거 이 친구 있잖아. x 자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x 자체에 이렇게 f 절대값 x로 씌워져 있으면 x의 얘는 지금 봐봐. 아까 위에 친구는 fx에 어떤 값이 딱 나왔지. 그 값이 만약에 음수라고 해도 절대값에 씌워서 양수가 되기 때문에 밑에서 걷어 올린다라고 보면은 이번에 얘는 x가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양수 취급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 절대값 x가 애초에 x에 넣는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면은 아까는 위에 건 이제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를 걷어 올렸다면은 이번에는 얘는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 오른쪽에 있는 것만 그려준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접어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되면 질문해보시고 저기 예제도 쭉 풀어오면 되고요. 아마 어렵진 않을 거고 지금 여기서 수작업에 503번 한번 같이 볼게요.
무더위면 금요일에는 더 북적북적할 거야. 아니 온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어? 모르겠어요. 이번 얘기하죠. 금요일에 몇 명이서 와요? 14명? 아침이니까 미치겠어. 자, 볼게요 다시. 지금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f4x가 4fx잖아. 그 다음에 나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는 절대값 때문에 x가 지금 이 범위에서 얘가 그려지니까 x가 1하고 3 사이일 때랑 3하고 4 사이일 때로 나눠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fx라는 거는 1하고 3 사이일 때랑 3하고 4 사이일 때.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 둘 중에 하나에는 원래 등호가 없어야 되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만 볼 때 배우는 함수는 무조건 다 이어져 있는 친구라서 그냥 이렇게 적어도 어차피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알았지? 지금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3 빼기 x가 절대값이어 있잖아. 아, x가 3일 때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지. 네. 그러니까 아, 됐어. 네. 자, 그래서 1하고 3 사이면은 3 빼기 x가 양수야, 함수야? 선은 양수야, 함수야? 1하고 3 사이일 때. 양수죠? 양수요. 2 같은 거 넣으면은 1이잖아. 잘못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3 빼기 x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는 2 빼기 x로 나오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면은 얘는 음수가 되겠지. 3.5 이런 거 넣으면 음수잖아. 그래서 빼기를 붙여주면 x 빼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4로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얘를 뭐 굳이 그린다라고 하면은 1하고 3, 1하고 4 사이에서 여기랑 여기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들어가니까 저기 1 넣으면은 여기부터 3 넣으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에는 x 빼기 4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f2025거든. f2025라서 얘를 계속 넣기는 계속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라는 숫자를 줄여서 지금 1하고 4 사이의 범위에 맞춰주라는 소리거든, 이거는. 여기까지 혹시 이해했니? 그러면 어떻게 줄이면 돼, 얘는? 지금 f4x가 4fx랑 똑같다 했잖아. 그러면 지금 fx의 정의역이 지금 fx는 1에서 4까지에서만 형성이 되어 있는 친구다, 맞지? 아니, 그러면 여기 f 안에 4x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4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서? 4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 4 곱하면 얘가 4랑 16 사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랑 16 사이에는 얘를 4배한 거를 그려주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유지는 되겠어? 그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x 자리에 또 4x를 넣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 보이니? 이거는 여기 x 대신에 내가 4x를 넣어줄 거야. 여기 x 대신에도 내가 4x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x니까 f16x, 얘는 4f4x가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은 f4x가 얘니까 얘를 또 4로 나누면은 f4x는 또 같은 게 뭐야? 4분의 1 f 16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범위를 늘려가면서 2025를 찾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2025로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줄여가지고 1에서 4 안으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걸로 들어가보면, 자, 4x가 2025라고 쳐봐. 그러니까 나는 얘를 f2025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손으로 x에 얼마 넣어야 돼?
2025 넣어야 안 될까요? 4분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내가 F 2025로 만들기 위해서는 X 자리에 4분의 2025를 넣어야 되겠지.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얘랑 같은 거는 4 F 4분의 2025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 그 다음에 그럼 또 F 4분의 2025를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또 4X를 4분의 2025가 되게끔 설계를 하면은 X는 16분의 2025가 되겠죠. 또 4를 나누면 되니까. 그럼 얘는 16F 16분의 2025 이렇게 적히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F에 들어가는 친구가 계속 나누면서 줄어들잖아. 숫자가 줄어들고 하다가 어디에? 1하고 4 사이의 범위에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밑에 2 빼기 x는 x 빼기 4는 쓸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하나하나 줄여간다는 거. 그럼 얘는 또 4로 나누면 64 f 64분의 2025가 될 것이고, 또 얘는 또 4로 나누면 256 f 256분의 2025가 될 거고, 또 4로 나누면은 1024에다가 f 1024분의 2025가 될 텐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지금 얘가 이제 1하고 4 사이 범위에 들어간 거 보이니? 얘분의 얘 이거 하면은 대충 얼마니? 한 1점 후반대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대충 1점 얼마니까 이제 이 f 친구는 여기에 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f 1024분의 2025는 2 빼기 1024분의 2025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1024분의 얼마? 23이라고 보거든. 거기에서 1023을 곱한 게 지금 답이니까 답이 23이 되는 거야. 되겠니?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자, 여기 밑에 두 개는 그럼 어렵지 않을까? 자, 이게 여러 가지 함수 볼 건데 여기 중요해요. 여기 알았지? 앞에서 배운 거는 그냥 함수에 대한 그냥 기본 개념을 다시 점검하는 거였다면 여기서 약간 세 문제 나오니까 잘 더 세워놨지. 자, 일단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아까 함수가 뭐라고 했어? 유진 아까 함수가 뭐라 했어? 함수가 뭐라 했어? 대응되는 함수. 어떻게 들은 거야 도대체? 자, 함수라는 거는 x가 하나일 때 y가 오로지 하나로 대응이 되는 거를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자, 지금 하는 1대1 함수라는 거는 아까 x가 한 개일 때 y 한 개로 대응이 되면서 동시에 y 한 개가 그대로 x에 대응이 되는 친구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함수 중에 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쳐봐. 얘는 함수가 맞아 아니야? 영준이는 함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함수 맞죠? 왜? 1은 3으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5로 가고 4는 6으로 가고 x가 하나일 때 오로지 하나의 화살표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함수는 맞다. 근데 1대1 함수는 x가 이렇게 같잖아. 반대로 y에서 넣었을 때도 어디 하나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 봐봐. 3에서 어떻게 돼? 화살표를 반대로 해보면 얘는 3에서 1로도 가고 2로도 가잖아.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대충 느낌 오니? 알겠어? 공부해야지 제발. 한 시간이나 자고 밥 먹고 이거 엎어져 있던데 잠시만. 30분 났어요. 엎어져 있던데.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이런 느낌인 거다. 이런 느낌. 1이 3으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5로 가고 4가 6으로 가잖아. y를 기준으로 봤을 때 y는 3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5가 3으로 가고 6이 4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x 하나일 때 y 하나, 동시에 y 하나일 때 x 하나로 대응이 되는 거. 이게 1대1 함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1대1 함수는 이런 친구도 되거든. 예를 들어 함수가 정역이 1, 2, 3, 4고 공역이 2, 3, 4, 2, 3, 5, 6, 7, 8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알았지? 지금 7, 8이란 친구는 선택을 받지 않았잖아. 아니? 근데 얘는 1대1 함수는 됩니다. 알았죠? 일단 얘가 함수가 되는 건 알겠죠? 함수가 되는 건 알겠어? x가 지금 4개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4개를 끄었고 지금 그 4개가 알아서 대응이 되는 구조란 말이야. y가 선택을 안 받든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y에서 다시 꺼줘야 되는데 얘는 1대1 함수의 정의에서는 우리가 y가 선택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굳이 생각을 해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지금 선택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공역에 남아 있어도 얘는 1대1 함수는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근데 얘랑 차이가 있는 게 1대1 대응이거든. 1대1 대응은 무슨 소리냐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대응의 정의가 뭐냐면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걸 의미하거든. 자, 아까 공역은 y값 전체를 의미한다 했어. 치역은 선택된 y값 전체를 의미한다 했어. 그럼 지호야,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연아,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저거 친구 없는 거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는 거 무슨 의미야? 그치. 모든 y 값이 한 번씩은 다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화살표를. 그래서 얘가 없이 이렇게만 그려져 있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도 되는 거라고. 왜?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공역이 2, 3, 5, 6인데 치역 역시도 2, 3, 5, 6이잖아. 다 한 번씩은 선택을 받았단 말이야. 맞죠? 이런 게 1대1 대응이라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질문. 자, 1대1 함수면은 1대1 대응이다. 맞아, 아니야? 성호 맞아, 아니야? 아니겠죠?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대응이 되진 않잖아. 반대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이건 맞겠죠? 애초에 1대1 대응의 전제 조건이 1대1 함수여야지만 성립을 하는 거라 했잖아. 맞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1대1 함수의 정의인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면서 y 하나에 x 하나만 대응이 돼야 되는 게 1대1 함수였고 그 조건에서 공역과 치역 역시 똑같아야지만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맞죠?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야. 항등이라는 게 우리가 항등식이 x에 뭘 넣든 똑같이 나온다는 거다. 항등함수는 x에 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x에 내가 1을 넣으면 결과값이 1이 돼야 되고 x에 2를 넣으면 결과값이 2가 돼야 되고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처럼 f x 안에 1, 2, 3 있고 여기도 1, 2, 3 있으면은 1 넣었으니까 1 나오는 거고 2 넣었으니까 2 나오는 거고 3 넣었으니 3 나오는 거. 이게 항등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잘 보면 y는 x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똑같은 거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항등함수는 y는 x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거 아니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y는 x꼴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정역과 치역이,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형성이 되어 있으면 y는 x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1, 2, 3만 이렇게 떨어져 있고 뭐 1, 2, 3만 떨어져 있고 또는 뭐 2, 4, 6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y는 x 실수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점만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값이 함수가 y는 x가 아니고 y가 이상하게 정의가 돼도 결과값이 2 넣으면 2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8 넣으면 8 나오고 이렇게만 정의가 되어버리면은 얘는 항등 함수라고 볼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x 빼기 x 빼기 4 x 빼기 8을 곱한 거에서 x 더한 거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F2는 2겠지. 이게 다 날라가고 2 나오니까. F4는 4겠고 F8은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는 정의역이 2, 4, 8인 정의역이 2, 4, 8이라고 치면은 이 함수도 역시 항등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2가 2로 가고 4가 4로 가고 8을 8로 가고. 지금 이해했어? 그래서 항등 함수가 항상 y는 x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의역에 따라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y는 x다 라고 하면 항등 함수다. 유진아 맞아 아니야? 그러네요. y는 x면 항등 함수다. 맞아 아니야? 얘는 맞아요. y는 x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8 넣으면 8 나오고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게 똑같이 나오니까 얘는 항등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우리가 좌표평면에 상수함수 그려본 적이 있잖아. 그냥 일자로 그려지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일자로 그려지는 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 얘 배웠고 얘 배웠단 말이야. 유진은 파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상수함수는 어떤 색이야? 빨간색? 맞아요. 상수함수는 빨간색이야. 파란색 아니야. 왜냐하면 상수함수도 결국에는 함수란 말이야.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따로따로 그려서 설명해줄게요. 만약에 이런 친구면 x가 얘면은 y가 오로지 이 친구로 대응이 되는 거고 x가 얘면은 y가 얘, x가 얘면은 y가 얘 이런 식으로 하나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함수가 x에 뭘 넣든지 간에 y에 똑같은 값이 나오다는 거 맞지? 얘를 우리가 y는 1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가 맞죠? 얘가 1이면은 이런 게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말한다는 거야. x에 뭘 넣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근데 아까 전에 이 친구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봐봐. 이 지점에서 x는 하나인데 y 값이 다 되잖아. x가 하나인데 y가 하나로만 대응이 되는 게 함수라 했는데 얘는 x가 하나인데 y가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는 아니야. 애초에 함수가 아니야. 상수 함수는 이게 아니고 이런 걸로만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여러 4개 함수를 배웠거든. 정리를 하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로 대응되면서 그 y 하나가 오로지 x 하나에만 대응이 되는 거를 1대1 함수라고 했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를 1대1 대응이라 했고 그러니까 모든 y가 선택을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나온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 넣은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 1 넣으면 1, 2 넣으면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x에 뭐를 넣든 간에 항상 똑같은 y 값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은 또 필수예제 6번 보시죠. 자 여러 가지 함수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줄게요. 자 일단 1대1 함수부터 골라주자고. 얘 영진아 1대1 함수 맞아? 네. 1대1 함수 맞죠? 왜?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면서 그 y 하나가 x 하나로만 대응이 되잖아. 그래서 기은 1대1 함수 맞고 니은 얘 1대1 함수 맞아? 아니겠죠? 왜? 함수는 맞지만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로 대응되는 게 아니잖아. y가 하나면 x 다 되잖아. 맞지? 그래서 1대1 함수 아니고 디귿은 맞아? 선호가 디귿 맞아? 왜 아니에요? 두 개. 그치? 그러니까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는 맞거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는데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y는 이거 하나인데 x에 되는 값이 x가 되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알았죠. 그 다음에 니은 맞아? 1대1 함수.
비율은 1대1 함수가 맞죠? 왜?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로만 대응이 되면서 그 하나일 때 오로지 하나로만 대응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리을로 1대1 함수가 맞고 미음도 1대1 함수가 맞겠죠, 그러면 x 하나 y 하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대1 대응은 애초에 1대1 함수를 만족시킨 거에서 보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기읍, 리을, 미음 중에서만 보는 거야. 그럼 기읍에서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 선우가 1대1 대응 맞아? 맞죠? 1대1 대응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기읍, 리을, 미음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걸 보면 되는데 얘들이 공역은 다 일정하죠? 얘가 좌표 평면에 나와 있다 했으니까 공역은 뭐라고? 유진은 뭐라고? 그렇지. 공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그냥. y값 전체의 값이 공역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함수가 y값 전체에서 그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이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니까 실수 전체에서 그려져 있어서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리을은 1대1 대응 맞아? 선아, 리을이 1대1 대응 맞아?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맞지? 왜냐면 공역은 y축 전체,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친구 봐봐.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안 떨어지잖아. 맞나요?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지금 x축 기준으로 밑에 y가 음수일 때는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얘가 만약에 x축이 그대로 쭉 붙는다라고 치면은 이 친구의 공역은 실수 전체지만 치역은 0보다 큰 실수라는 거야. 주에 뭔 차인지 알겠어? 어디가 이해가는데? 네. 어디요? 어디가 이해가는데? 전체적으로 안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돼요? 복습을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미음은 1대1 대응이 되겠죠? x 하나일 때 y가 다 되면서 얘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미음만 되겠지. 미음만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가 되는 다시 x가 뭘 넣든 간에 y가 똑같은 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y는 x꼴이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항등함수는 미음이 될 거야. 알았지? 1대2 이렇게 되니까. 되겠니? 되겠니?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하다 보면 되나 보면.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데 7번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려주면서 어떤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은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 봐봐. 이런 친구들 보면은 x가 하나일 때는 y가 하나로만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점 기준으로 y가 하나일 때 x가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그래서 1대1로 안 되기 때문에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1대1 대응의 전제 조건이 일단은 뭐야? 1대1 함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따지기 전에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면은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만 돼야 돼.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꺾이면은 다시 내려가다가 이렇게 꺾여 또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꺾이면 무조건 y가 하나일 때 x가 두 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단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유진아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야? 지금 봐봐. 내려갔다가 올라가 또는 올라갔다가 내려가 이런 친구들은 내가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1대1 함수가 일단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쭉 내려가거나 쭉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면서 y가 하나일 때 대응되는 x 값도 역시 하나만 된단 말이야. 이런 친구가 1대1 함수면서 또 이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죠. 그것까지 주의를 해주면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에서 볼게요. 자, 지금 정역과 공역이 각각 저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구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되거든. 그럼 정역이 마이너스 2에서 여기 3이라면 3까지 다 정역. 그 다음에 공역은 1부터 11까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가로 세로 두 줄씩 그었으니까 저렇게 네모 상자 하나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에서 1대1 이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애라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면 되는데 아까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 1대1 함수가 아까 되려면은 얘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꺾이면 안 된다고.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뭐 내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근데 얘는 1대1 함수를 만족시킨 친구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된다 했거든. 지금 이 친구의 공역은 1에서 11까지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치역 역시 1에서 11까지가 돼야지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1에서 11 구간 안에 함수가 모조리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친구가 그려졌다고 쳐봐.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대한 함수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대한 함수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이런 함수면은 얘의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되죠. 보다시피 치역과 공역이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야 돼? 1에서 11까지 다 형성이 돼야 되잖아. 유진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야 돼? 그치. 1에서 시작해서 11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1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쭉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얘가 1대1 대응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공역이 1부터 11까지인데 치역 역시도 1부터 10일까지의 모조리 대응이 되는 친구가 있잖아. 알았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는 저렇게 박스를 그렸을 때 각자 이렇게 제일 원지점 있잖아. 요렇게를 찍어줘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함수가 지금 ax 더하기 b라고 하나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얘가 성립이 되는 건데 만약에 조금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얘가 함수가 끊겨져 있어도 1대1 대응이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유형하면서 해줄게요. 알았죠?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끊어지는 이 친구라는 거야. ax 더하기 b가 지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3, 11이잖아. 맞지? 그래서 ax 더하기 b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난다로 연립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a가 2, b가 5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여기서 근데 갖고 가야 되는 생각은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거를 함수가 이제 실수 전체 구간에서 아니면 또는 정의역 구간에서 함수가 쭉 증가한다 또는 쭉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가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 구간에서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정의역 구간에서 감소를 하거나 이래야지만 일단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정의역 치역 공역이 똑같으려면은 얘가 박스를 그렸을 때 각자 꼭지점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더라 라는 거. 오케이? 이건 잘 챙겨가야 되는 문제요. 그 다음에 8번에 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라는 거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
주함수 fg가 항등함수래. f는 뭐라는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항등함수가 나잖아. fx는 그냥 y는 x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얘는 영역이 그대로 나온다 했잖아.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f5라는 거는 y는 x니까 그냥 5라고 해요. 5 넣어서 5 나온 거야. 얘는 항등함수니까.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3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마이너스 3이래. 무슨 말이야? x에 뭘 넣든 간에 무조건 마이너스 3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gx는 무슨 함수? gx는 무슨 함수? 그죠? 상수함수라는 거야. 그러면은 x에 뭘 넣든 마이너스 3이니까 x래. 다시. 그래서 g는 마이너스 2를 넣든 아니 마이너스 2가 아니더라도 뭐 5를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마이너스 3으로 튀어나온다는 거.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되겠죠. 자, 508번 이거 같이 볼게요. 지금. 자, 508번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저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쭉 내려가거나 쭉 올라가야 된다 했거든? 지금 되겠어. 그러면 얘를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3이면은 요렇게 쭉 내려갈 거야. 되겠어?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이 친구의 y절편이 3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를 지날 건데 맞니? 여기를 지날 건데 지금 a 더하기 1, a 때문에 기울기를 모르지. 근데 얘 기울기의 부호는 알 수가 있어요. 예원아 기울기 부호가 뭐야? 그러니까 음수겠지. 왜? 양수면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두 개가 대응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니까 애초에 1대1 함수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은 만약에 기울기가 얘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면은 a 더하기 1의 기울기 역시 음수라고 볼 수 있고. 알았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돼요. 만약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기울기가 둘 다 미지수로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면 돼? 기울기가 둘 다 플러스 플러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소리잖아.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잖아. 그러면은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로 식을 풀어주면 돼요. 알지? 뭔 느낌인지 알겠어? 되겠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되고 자 혹시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니? 기울기 0이 될 수는 없겠죠. 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얘는 fx는 3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보다시피 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는 0보다 작다고 들어가면 돼야지. 주의해야 되고. 다음에 함수의 개수 이거는 만약에 정의역이 1, 2, 3, 4, 5가 있다고 쳐봐. 그 다음에 치역은 2, 3, 4, 5, 6 있다고 쳐볼게요. 그 동력이. 여기서 각자 조건에 맞는 함수의 개수를 세려볼 건데 자 일단 함수라는 만약에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내가 세려볼게요. 그냥 함수. 아무 조건 안 붙고 그냥 함수. 함수면은 x가 하나일 때 y가 오로지 하나면 되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지호야 여기서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야? 5개. 2는 5개. 3은 4는 5는 그럼 몇 개야 얘는? 5의 5제곱이 알았지? 얘가 5개라며. 아, 네. 얘도 5개라며. 아, 얘도 5개라고.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의 개수는 5의 5승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가 되겠어? 그럼 또 1대1 대응은 1대1 대응은 몇 개겠어? 유진아 몇 개인 것 같아? 자 1대1 대응이 뭐였어?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면서 또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만 돼야 돼. 그게 1대1 함수였고 거기서 어차피 얘는 한 번씩 선택을 다 받는 거니까 그냥 그거는 생각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2는
그치 2가 4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1이 이미 골라준 친구는 2는 선택할 수 없어요. 1대1 대응해서.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겠지.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이렇게 5팩토리얼 되는 거야. 자,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상수함수는 몇 개야? 상수함 몇 개야? 지가 몇 개야? 상수함수? 4개. 5개야. 5개 아니야? 5개 아니야? 상수함수가 뭐야? x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y가 하나로 되는 거야. 1, 2, 3, 4, 5가 모두 2로 가거나 모두 3으로 가거나 모두 4로 가거나 모두 5로 가거나 모두 6으로 가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5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모두 얘로 가거나 얘로 가거나 얘가 이렇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항등함수는 없겠지. 1로 갔을 때 1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 1은 1로 나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정의역과 그 공역이 만약에 1, 2, 3, 4, 5로 똑같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이 친구는 항등함수가 몇 개야? 영진 항등함수 몇 개야? 그렇죠. 한 개겠지. 왜? 1은 무조건 1로 가야 돼. 2도 2로 가야 되고 3, 3, 4, 4, 5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이렇게 길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등함수는 한 개더라 이렇게. 함수의 개수 셀 줄 알아야 돼.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도 문제를 다 그래서 뭐냐 숙제는 여기까지거든. 일단 223쪽까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고 한 문제라도 푼 거니까 두 개 522랑 523 이거 두 개 풀고 오늘 맞출게요. 알았지? 자. 정신이 없어 요새. 아, 나 그렇겠지. 겨울방학 때 8주 했거든. 진짜. 근데 기억나지? 겨울방학 때. 연들이 기억나지? 9시 반에 칼같이 나왔어. 9시 반에 칼같이 나왔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때는 너가 9시 20분에 와서 문이 안 열어질 정도고. 아니에요. 맨날 10분씩 늦는 버스 10분씩 늦는 그건 아니고. 내가 9시 반에 늦은 적이 있었어. 아니 한 3, 4분씩은 늦게 오시지 않았어요? 몰라요. 천천히 문을 거의 내가 열었지 싶은데. 모르겠네. 그때 힘들었어요. 진짜 8주간 그러느라 월화수목금토 9시 반에 나오고 일요일 10시에 나와서 집에 가는 시간은 월화수목금토가 10시였어. 핸드텐을 진짜 찍었었어. 8주간 이번에는 3주라서 좀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자 fx를 내가 그려볼 건데 자 마이너스 2, 1 기준으로 지금 fx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겠지.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4만 그려진다 했어. 요렇게 했을 때 이 함수예요. 이 함수.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얘가 3만 그려진다 했어. 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이 함수예요. 이 함수.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이야. 마이너스 2랑 1 사이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얘는 여기 텅 비어져 있고 여기에 색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3이니까 요런 함수일 거야. 되겠어 여기까지? 자 이거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 식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식 자체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나온 값이 그러니까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잖아. 맞죠? 그러면 y는 x꼴을 만족하는 게 항등함수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다 nx 이렇게 치하면 돼. y 그러니까 나온 게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y는 x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꼴 x 이꼴 x 이꼴 x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x를 찾아주면 돼. 그러면 위에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잖아.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마이너스 4가 이 범위 안에 있죠.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 골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도 x는 3인데 3은 이 범위 안에 있지. 그러니까 3도 골라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x 더하기 1이 x니까 x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은 보다시피 이 범위 안에 있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랑 3이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 제외하고는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ABC가 저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3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것 같으면 지금 이 함수 그래프 그렸잖아 내가. 여기에서 내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줄 거야. 3일 때 여기가 3이니까 이런 직선을 그어줄 거라고. 이 직선과 원래 저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디 갔니?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잖아. 얘가 저거 구한 거랑 똑같이 나올 거야. 마이너스 4 하고 마이너스 1, 3.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얘가 간단한 함수니까 사실 식으로 푸는 게 좋은데 함수가 복잡하게 나오지 말란 보장 없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y는 x 끄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3번에 자, 집합x가 저렇게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라는 거죠. x에서 x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지금 fx가 f-x랑 같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 넣으면 f-3이 f3이더라.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1 넣으면 f-1은 f1이더라. 이거 두 개가 성립하면 된다라는 거야. 0 넣으면 어차피 좌우변 똑같고 1 넣거나 3 넣으면 어차피 저거랑 똑같은 식이잖아. 얘를 만족한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 함수의 개수 그런 거 따져줬잖아. 근데 원래 함수가 아까 이거 5개고 5개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 5의 5승이라고 했죠. 왜냐면은 다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랑 3은 똑같은 데를 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지호야 몇 개 갈 수 있어? 근데 5개 중에 하나를 골랐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 3은 마이너스 3이 고른 거랑 똑같이 가야겠지. 이해했어?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지호야 몇 개? 그렇지. 얘도 5개잖아. 근데 이렇게 골라줌으로써 1도 어떻게? 똑같은 데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0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잖아. 이렇게 함수의 개수는 5의 세제곱 125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았어? 아니,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런 거 했잖아 사실. 함수의 개수 문제 아니고. 그래서 기말고사 보는구나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경우의 수 문제로. 원래 작년까지만 하면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파트여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 왜냐면 함수를 먼저 배우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앞으로 빠졌잖아. 그래서 사실 1학년 1학기 때 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문제가 사실 한층 쉬워졌다고 볼 수 있었거든. 함수 문제가 안 나와서.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기말고사 대비할 때 주의를 해주시고. 혹시 범위 어딘지 안 나왔지? 근데 수성고 애들이 그러던데 범위 집합까지라고 근데 그 조형의 방정식 전체랑 집합까지라고 비슷하지 않을까? 자, 하여튼 오케이. 오늘은 2, 3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합성함수랑 역함수 다 할 거예요. 하고 금요일에 질문 받고 그 다음 오늘 뭐 유리함수, 유리함수 하고 무리함수 하면 돼. 알죠? 여기까지 할게요.